전 세계에서 본 글로벌 인터넷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 대표님은 지금 북한전략센터 이전에 조선일보 기자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오셨는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언제 넘어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1992년도 90년도. 예, 8월 달에 한국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왔을 때 하나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조건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왔을 당시만 해도 네. 한국 사회가 이제 탈북자들을 상당히 이제 우대하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기순용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지원금이나 또 이제 사회에서 뭐 이게 강연비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뭐 대화를 하거나 네. 어디 뭐 놀러 갈 때 약간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 네. 예, 그건 받았지만 제가 열심히 또 정착을 해서 네. 한 몇 년 지나니까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힘든 거 없이 네,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셔가지고 조선일보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로. 예, 예. 몇 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네. 약 한 11년 동안 11년 동안 예, 상당히 오래 했네요. 예. 그러면은 남쪽의 하나의 언론계 체제에도 상당히 익숙했을 텐데 예. 물론 북한의 언론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예. 남쪽의 언론이 최근에 예. 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내주질 않고 예. 사실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점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네. 저희 선배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글 쓰는 이런 법이나 또 이제 네. 글 쓰는 정신을 이제 배우는데 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제가 좀 네. 김정은 체제로부터 이제 김정 체제로부터 네.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기사라는 것은 감정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팩트에 응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나 뭐 이런 박스 기사를 쓸 때에도 항상 네. 이제 사실에 입각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그 당시 기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특히 이제 북한 기사들은 상당히 사실 확인에 충실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칼럼을 쓸 때에는 네.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이제 저희 판단에 의해서 칼럼을 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90년대의 언론하고 예.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언론을 어떻게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약간 성향에 따라서 네. 같은 사실을 놓고도 네. 전혀 다른 이제 뭐 이런 네. 현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요즘 들어서 그게 좀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이런 뭐 경향이나 뭐 한겨레나 네. 그러니까 같은 북한 문제를 놓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또 이제 뭐 보수 언론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에 뭐 이렇게 뭐 휘말리거나 또 네. 연루가 되면서 네. 이게 뭐 객관적이면서 조금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약간 듭니다 좀. 예. 그러면 최근에 한국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임지연 문제. 예, 예. 한국에서 TV에 많은 TV들이 북한의 탈북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인 북한 실상도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미국에서 보면서 가장 걱정이 과연 분들 가운데는 북한의 가족을 남겨놓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도 될까?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예능 프로에서는 뭐 북한 정권을 대놓고 비판하거나 네.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뭐 탈북할 때 뭐 여러 가지 참상이라든지 네, 네. 뭐 북한 내부에 살 때 뭐 아주 비참했던 얘기들 네. 그건 사실로 얘기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래도 사실을 얘기해도 북한이 싫어서 왔다는 자체가 김정은 정권에게는 타격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렇죠. 북한 가족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다 보니까 네, 네. 한국에 온 사람만 3만 명이고 중국에도 지금 몇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탈북자 가족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탈북자 가족이 뭐 언론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일일이 뭐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김정은 정권이 약간 좀 그 탈북자들을 탄압의 대상에서 네. 활용의 대상으로 약간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남쪽에 가 있는 탈북자들을 꼬셔가지고 북한에 끌고 오는 거. 이 공작을 하느라고 지금 네. 그 탈북자 가족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저같이 세게 하는 사람들은 네.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죠. 뭐 일반 예능 프로에 나와서 뭐 북한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북한 정권이 그걸 가족에게 뭐 책임을 전가시키기는 약간 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우리 보고 강 있습니다. 대표님은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삼촌 여동생도 있고 직계 가족은 없고. 또 여동생의 직계 가족 하나 여동생.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임지연 그분이 예. 북한으로 가서 북한 그 TV 매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남쪽에서는 그 다시 그 어떤 강제로 그 북한에 그야말로 지금 얘기한 그 회유 정책, 그 납치 정책에서 납치된 거냐, 아니면은 자진 월급이냐, 자진 월북이라면 간첩이 아니겠느냐.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중국에서 아주 태연하게 북한으로 간 것으로 봐서는 그 간첩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자 입장에서도 기자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태어나게 북한에 갔다는 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네. 거더러 훈련받은 전문 공작원들도 네. 남쪽에 오게 되면 한국에 남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건 그렇습니까? 이제 아주 거더러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임지영 같은 사람들은 네. 뭐 간첩도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을 간첩으로 온다고 하게 되면 간첩이 너무 흔해 빠진 그렇죠. 느낌이 들고 그런 수준 낮은 간첩이 뭐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북한의 보위부가 공작을 해가지고 저는 끌고 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젊은 20대 여성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네. 같은 20대 여성이 북한에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네. 그 삶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입니다. 완전히 네. 남자한테 네. 매맞고 네. 그냥 네. 뭐 일만 하고 뭐 그냥 시집 가도 그냥 뭐 맨날 그냥 이제 고생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20대 여성이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뭐 네. 예능 프로도 나가고 뭐 네. 돈도 벌고 네. 뭐 연애도 하고 네. 그런 여성이 그런 북한을 좋아할 리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간첩이라고 해도 음. 전향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그런 제가 봐도 평범하게 보이는 그 여성이 뭐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약간 날조된 얘기 같고요. 네. 예, 제가 보건대로는 요즘에 북한에 건너가는 북한 그 탈북자 출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예, 한 30명 되는데 다시 북한으로 간다는 예, 게. 예. 그럼 왜 갑니까, 그거는? 다 공작에 요새 끌려간 거죠. 공작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뭐 자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진해서 간다는 거는 물론 이제 한두 명 있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남과 북을 동시에 살아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북한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대한민국에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네. 북한 주민의 95%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여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권조차도. 네. 응?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여권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그게 그 인간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그런 자유를 맛본 사람이 저런 뭐 여권도 못 가지는 그런 북한의 노예 체제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갔다고 좀 보기는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북한의 정보기관이 정교하게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낚시를 코를 끼워가지고 북한에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무슨 뭐 간첩 임무 받고 와가지고 갔다 오느니 무슨 뭐 그러니까 그 임지연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 문제,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렇죠. 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이거 문제로.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여자가 무슨 간첩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은 제가 본 데는 너무 이제 좀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너무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은 임지연 씨의 문제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끌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예. 그 한국 쪽에서 인권 문제로 예. 그 다뤄야 된다. 어차피 그 납치라면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요. 네. 임지연 씨가 TV조선에 나왔을 때 모습하고 네, 지금 강제 기자회견 할 때 모습 보니까 네. 완전히 이거는 다른 여자 같아요. 네. 예. 네. TV 그럼 북한에 오래 살아봤으니까 그 느낌을 많이 알 텐데. 예, TV조선 나왔을 때는 막 애가 막 발랄하고 막 그냥 막 활기가 넘치는데 여기서 할 때 보니까 이게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얼굴이 팍 죽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눈 밑에 퍼렇게 멍든 흔적도 있고 얘가 긴 머리 좋아하는 여자인데 짧게 머리를 잘랐고 북한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갖다 강제로 지어내가지고 지금 하게 하고 특히 나를 또 비난했어요. 그래요? 예, 뭐라고요? 강철환과 같은 뭐 악질 반동들이 뭐 그러니까 저는 임지연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 저를 비난했다는 것은 날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네. 이게 임지연의 기자회견은 날조다. 그러면 날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날조로 끌고 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무슨 뭐 북한에 가서 그 유명한 이 북한의 어떤 그 탈북자가 북한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뭐 간첩이니 무슨 뭐 자발적으로 갖다 놓니 그거는 이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실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의 그 살아본 경험이 있는 그 청춘이 그런 지역 불구동에 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감당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재용 씨 같은 이제 그런 아주 유능하고 또 연예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젊은 처녀가 거기 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방금 전에 그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예. 탈북자들을 다시 그 북한으로 데려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국에서 보는 건 한국에 너무 종북 세력들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곽인수 박사 같은 분은 그 자생적 간첩도 있지만 그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도 남한에 많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남한에서도 그런 공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약간 남한에서 공작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그럼 이제- 중국을 통해서 공작을 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탈북자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공작 부서가 이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당 직속에 이제 뭐 대외연락부나 35호실이나 작전부와 같은 그런 공작 부서가 있고 현재는 이게 225호로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면 정말 고도로 훈련받은 공작원들이 대한민국에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이 공작 부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위성. 그러니까 이 보위성은 뭐냐면 체제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그 관리하는 부서가 보위성인데 탈북자는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안전보위성이 이걸 관리하게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위부가 이제 중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위성 간부들이 그 요즘에 주요 임무가 뭐냐면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에게 끊임없이 오퍼를 보내가지고 그 북한으로 오게 만들라.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북한에 오게 되면 옛날 같으면 처벌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처벌도 안 하고 잘 살게 해준다더라. 네. 이런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계속 공작을 합니다. 근데 잘 안 가죠. 네.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임지영 씨 같은 경우는 엄마가 북한에 있는데 너 안 오게 되면 엄마 죽이겠다. 아이씨. 그러면 이 여자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너 여기까지만 알아봐라.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엄마가 여기까지 와봐라고 얘기하는데 네.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가게 되면 보위부가 딱 약을 써가지고 그냥 딱 기절시켜놓고 끌고 가는 거죠. 네. 그거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이 보위성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아시겠지만 거의 김치 왕조의 사냥개 같은. 그러니까 네. 김치 왕조를 위해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사람을 처형시키는 심지어는 장성태까지도 다 죽인 그렇죠. 그런 이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가안전보위성이 이제 저지른 범죄 중에 이번에 원비어, 원묘사. 예, 미국의 학생 원비어도 이제 그 북한에서 고문받다가 죽었는데 이거 보위성이 다 한 겁니다 이거. 네. 예, 그래서 그 임지연 씨의 사건을 보면서 이 보위성의 범죄 행각을 우리가
규탄해야 되는데 네. 이 범죄 집단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엉뚱하게 지금 뭐 자발적인 뭐 입국이니 뭐 무슨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공작원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 보위부가 만들어놓은 범죄를 그냥 다 뒤에 물려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만 자꾸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지연이 문제로 돌아가서 예. 임지연 씨가 중국에서 그러면 북한 공작에서 납치가 됐다. 예. 그렇게 되면은 왜 한국에서 중국을 갔느냐? 예. 그 물론 저 통행이 자유스럽고 예. 그것도 한국 여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가면 그야말로 가까운 북한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예. 또 그 뭐 친척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중국 갈 때까지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기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추리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면 네. 그건 완전한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가 함께 과거에는 여권을 잘 안 내줬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그 과도기 때는 이제 약간 완전한 인권이 허용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왔을 때 90년대 초반에도 여권을 이제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네. 함부로 나가다가 피해 볼 수도 있고. 그건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보호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악의적으로 간첩임을 받고 왔다가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그걸 관리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탈북자들이 왜 여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냐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97년도부터는 모든 탈북자에게 여권을 다 줬어요. 다 주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줬습니다. 네. 이건 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탈북자의 뭐 행동을 다 감시한다 이러면 네.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임지연 씨가 중국에 나갔는데 왜 통제가 안 되냐? 어. 그러면 그거 통제한다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인권 문제에 고려하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통제하면 인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북한에 있는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내가 국정원에 자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같이 상의하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네. 다만 이제 엄마가 오라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살짝 갔다 와도 되겠지. 이렇게 마음먹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중국에 가볍게 여행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북한의 보위부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 지역 뭐 심양, 단동 연결해가지고 그 바닥은 전부 다 보위부가 다 주요 무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 온다고 명확히 타켓에만 내게 되면요 잡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중국에 가는데 내 행적을 모르게 되면 북한 보위부도 잡을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정보당국이 그걸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북한의 보위부에 낚시 걸려가지고 딱 끌어갔기 때문에 안 잡혀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탈북자가 이제 뭐 왜 중국에 갔냐? 그건 자유지요, 그거는. 그렇죠. 그만큼 한국의 자유가 여행의 자유가 보장됐다고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럽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탈북자 가운데 정말 정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네. 나 북한에 가고 싶다. 그럼 나는 네.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 가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한국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오게 하고 그런 자유왕래도 우리가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정부가 지금 김리언이라고 하는 탈북자 여자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거의 뭐 김정일이 뭐 찬양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 예. 네?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예, 약간 정부 그만큼 한국에 뭡니까? 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이거는 그건 좀 이상한데. 표현의 자유를 좀 넘어선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드는데. 근데 한국 정부에서 탓이 않아요? 뭐 그래서 국정원이라든가 뭐 한국에 있는 동남아 지역 국가 대사관에 뛰어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한 여자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 보내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여자는 빨리 보내서 가라고 북한에 그냥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려면 가고 뭐 올 수는 그렇죠. 와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보위부가 공작을 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북한에 가려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극소수로 보면 된다는 정말 얘기죠. 그거는 네. 100명 중에 0.1명도 안 될 만큼 이제 드문 일이긴 한데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북한에 가라. 예.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뭐 북한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정부 활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 꽤 있는데 그런 정부 활동에 자유가 있는 북한에 가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풀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고 있는데
이왕 자유를 준 거 북한에 갈 사람은 갔으면 가라.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지연 씨 문제는 그 우리 그 강철환 그 대표가 또 기자적인 안목에서 예. 또 그 북한에서 그 살았던 경험의 안목에서 보면은 이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자주 그 남한에 와서 북한에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공작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라고 보면 90%는 맞는 얘기겠군요. 저는 99%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임지연이라는 친구의 TV 나온 거 쭉 보니까 저런 게 간첩이면 나도 간첩이고 뭐 그거 무슨 간첩이 아무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주 너무나 평범한 아이인데 그걸 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정말 그건 웃긴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간첩이면 그런 TV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철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정말 연예인이 하고 싶은 그런 북한 소녀인데 예? 뭐 그런 아이에 내가 무슨 간첩이라느니 무슨 뭐 자발적으로 갔다든지 그러니까 설마 간첩으로 왔다고 해도 네. 그렇게 자유를 맛보게 되면요 다 전향하고 대한민국이 있겠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금 전에 그 임지연 씨 문제와 그 원비어 문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실 따져 보면은 그 임지연 문제도 만약에 예. 그 북한에서 공작에 납치가 됐다면은 만약에 되지 않았더라도 예. 그 한국에는 지금 많은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민변도 있고 그런 데서 이게 납치냐 그 저 자진 월북이냐를 따져보는 게 원칙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그 중국 연변에서 12명의 그 종업원들이 왔을 때 그 민변에서 이랬습니다. 자진 몰람이냐 자진 탈북이냐 아니면은 뭐 한국 공작에 의해서 그 납치가 된 거냐 하는 그 문제로 민협 변호사 협회에서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는 원비어 문제라든가 임지연이 문제에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요? 지금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전 세계가 지금 북한 인권을 분노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진보 세력만 규탄이 없습니다. 뭐 규탄은 고사하고 네. 인권법을 방해하고 네. 또 이제 인권 문제를 어떻게 그 한국 사회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건 진보가 아니고 아주 저는 막말로 말하면 거의 쓰레기 집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진보로 포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짜 진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북한 인권에 정말 보수 세력보다 더 앞장서서 그 규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를 챙겨야 되는데 북한 인권 문제 입 다무는 진보는 이거 진보가 아니다. 이거는 사이비 집단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원비어 사건이나 이런 임지연 씨 사건이 나왔는데 그럼 민변이 진정한 인권을 챙기는 집단이라면 임지연이가 정말 자발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납치돼서 갔는지 그렇죠. 따져봐야 원칙이죠.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13명의 탈북자가 그 종업원이 한국에 온 것은 지금 북한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민변이 지금 그 납치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중국 공안이 북한에서 나온 모든 정업원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납치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13명의 젊은 처녀를 갖다 납치를 합니까 이게? 그거 불가능합니다 원래 납치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죠. 한국의 뭐 정보기관이 그들을 갖다 끌고 갔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중국에서 힘들겠죠. 그렇죠. 중국의 정보기관이 얼마나 셉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뚫고 나온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병백한 사실을 다 그냥 외면하고 그 납치라고 가정에서 이제 뭐 민변이 나서고 있는데 그런 민변이라면 당연히 임지연 씨에 대해서 그 나서서 강제 납북인지 자진 입북인지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또 북한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인권 문제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진짜 인권 문제에 외면한다는 것은 그 민변의 어떤 그 인권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과연 인권 변호사 집단인지 이건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좀 정치 문제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 전대협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대협 하면은 대학교 때 그야말로 김일성 찬양을 하고 한 그 대표적인 게 임정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임정석 비서실장뿐이 아니라 그 청와대 내의 그 핵심 그 보좌관들의 10명 이상이 전대협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객관적으로 한국을 보면 야 이게 문재인 정권이 너무 좌경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종북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마치 그 남북한과 무슨 대화 물꼬를 튼다 그러는데 이게 그야말로 뭐 좀 연방제를 만들려는 어떤 전초가 아니냐는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상적인 이념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 이념 사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네. 일단은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세력이 네. 약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을 지지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이제 한꺼번에 무시하기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장진환 전투에서 뭐 눈물도 흘리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그 아버지가 이제 훈남에서 훈남 철수를 할 때 네. 북한 정권에 쫓겨가지고 네. 그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네. 그 아이 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아이였다면 정말로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알 수 있을 테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진환 전투에 가가지고 눈물도 흘렸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지하는 세력이 문제가 있으면 네. 그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과 네. 주변 세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네. 또 이제 한국의 그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또 이제 좌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북한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나 네. 폭력 정권을 정치시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 경제 지원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착각이다 이거죠. 예, 착각인데 이거는 그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이미 전 세계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네. 과거에 지금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주기에 대해서 네. 다 이미 실체를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이 설마 북한을 포주기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대북 포주기를 지지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지를 했다고 쳐도 만약 북한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또 다시 포주기로 하겠다. 이럴 경우는 정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아마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함부로 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제 뭐 경제 개발하겠다,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경제 개발 좋고 다 좋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네. 김정은이 사라지고 네.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시퍼렇게 독재 권력이 살아 있고 지금 김정은이라는 그 미친 놈은 지금 사람을 막 팔에 죽이듯이 막 때려 죽이고 있고 어떻게 그런 놈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으며 또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경제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순서를 따지면서 가능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 얘기를 했지만 네. 이 통일 대박이라는 것도 통일 대박으로 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대박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거든요. 순서가 틀렸다. 예, 이거죠. 통일 대박으로 가려면 북한 정권을 없애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네. 갑자기 경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독재 권력을 없애고 나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정권 다 지금 그런 네.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참고를 준다면 네. 일단은 정말 좋은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 북한 동포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저 정권이 뭐 한국이 도와줘가지고 오래 하기를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건지 제가 보건대는요 70년간 이 북한 인민들이 너무 속고 속아서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 예, 그런 인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이 3대 이 세수 독재 권력을 정식시키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요원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가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 문재인 정부가 뭐 북한 경제 협력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만약 지금 하게 되면요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바뀐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해란 박사, 그 예. 북한에서 탈북한 이해란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예. 북한 주민들은 그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 그야말로 그 저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 나쁜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주 저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그 김정일, 김정은 세습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더 그 탄압을 받게 됐다. 네. 만약에 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벌써 몰락을 해가지고 네. 그 북한 주민은 편안한 삶, 자유의 삶, 굶주리지 않는 삶을 누렸을 텐데 그것이 막혀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잘못된 집안,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도우려고 누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가 미친놈입니다. 예를 들면 술주정맥이죠. 네. 그러면 이 가정을 돕는 길은 아버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술을 끊게 만들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정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술 퍼먹겠죠. 네. 바로 그런 일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지금 북한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일이 그 당시에 네. 이 사람의 생각은 국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어도 그걸 내팽개치면서 자기 아버지 무덤을 만드는데 8억 9천만 달러를 탕진한 놈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 만드는 9억 달러의 돈이면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을 다 목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죽은 아버지 시체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동포 300만을 굶겨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현금하고 식량을 주게 되면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예? 그건 우리가 지극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놈에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핵과 미사일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아주 끝없는 고통을 강요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로 북한 동포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저주의 정책이라고. 저주의 정책이고 이건 반인륜 범죄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햇볕 정책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이면수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죠. 그렇죠. 억류돼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 3천만 달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운동을 다 그냥 무시하고 이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도와주고 있는 LA 많은 교포들 지금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많죠. 네. 그러면 이 단체나 교회들이 이면수 목사가 잡혀 있으면 인권 문제로 제시해야죠. 이 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끊겠다.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게 맞습니다.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면수 목사는 감옥에 가 있든 말든 그냥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거는 가짜 지원, 가짜 협력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면수 목사님의 그 석방을 요구해서 북한이 싫어하거나 네. 나를 가둔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가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북한의 코알을 끼워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다 뭐 비밀리 하고 있다,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다 뭐냐면 왜 북한 정권에 그렇게 비밀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오픈돼서 해야죠. 그리고 내가 할 말도 해야 되죠. 할 말도 못하고 다 숨어서 도와준다는 것은 북한에 엮여가지고 다 코를 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수 목사님이 잡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칼럼도 쓰고 그분을 석방시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분의 석방을 요구할 사람들은 북한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휴머니터리언을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데. 바로 엊그저께 그 백악관에서 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군사 실무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한국 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거기다 물어봐라.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 지금 저 미국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화하겠다. 또 이제 뭐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네. 또 이제 한 번 더 경제 구상을 뭐 펼쳐놓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뭐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다 개발 단계에 왔다는 게 다 증명되고 있고 네. 전 세계가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무슨 대화니 경제 협력이니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 한반도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당사국으로서 네. 이게 책임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냐 네. 이런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잘 뭐 협력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네. 한국에 돌아가서 그런 또 딴 얘기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뭐 약간 양면 전술을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이제 동맹국의 미국의 신뢰를 얻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큰 환란을 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네. 이런 그 어설픈 뭐 북한 협력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화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네.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없애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이고 그렇죠. 그런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대화로 풀릴 수가 없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에 맞게끔 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동참을 하고 네. 북한이 스스로 대화를 하겠다고 나올 때 대화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죠.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예. 김치국부터 그러니까 마시는 이거는 무슨 뭐 주고도 뭐땀 만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네. 구호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우리 국민의 자유민주 체제에서 선출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그런 이제 국격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해야 된다. 네.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저 양아치 정권이고 네.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뭐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건대는 네. 일의 순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저 술주정뱅이한테 계속 돈을 주면은 술만 마신다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북한한테 계속 지원을 하면 핵만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럼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뭐 김정은 정권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가장 효과적인 제재가 뭐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김정은만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진짜 간단합니다. 네. 예,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만에 하나 한반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군사적인 충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대한민국의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북한을 제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이 정말 깔끔하게 좋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인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면 평화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요. 북한의 변화가 없는 것은 중국이 지금 탈북자가 넘어오게 되면 전부 다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반치제 인사들이 네. 김정은이하고 싸우다가 내가 실패할 경우에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망가면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래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걸 알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네. 안 망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 바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건 한국 정부에서도 그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만약 중국이 그거 안 한다고 해도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많은 돈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을 쓰지도 않았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요? 보수 정권도 안 예, 썼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북한을 분개시킬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안 서 있고 다 뭐 똑똑한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 내서 보니까 이게 실패를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밸런도 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밸런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북한은 다 시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뿌리게 되면요. 시장에서 다 퍼져나갑니다. 아, 그것도 그건 어떤 방법으로 뿌리면 좋겠습니까? 조금 비밀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북한의 뭐 라진 시장, 뭐 신의주 시장, 해산 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라디오, USB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북한에 뿌렸는데요. 이 국제시장은 아시는 얘기지만 북한의 출신이 훈남항에서 부산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경험했던 그 하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히스토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영화를 저희가 북한에 쫙 뿌려봤는데 북한을 뭐 싫어하건 아니, 대한민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남녀로서 그냥 모든 계층에서 그 영화 한 편에 다 눈물을 흘리고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게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대한민국에 가게 하는 그런 거죠. 이게 하나의 작은 통일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인천 상륙작전 같은 영화들, 그렇죠. 그건 6.25 전쟁에 대한 날조를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쳤다고 비교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 한 편에 거꾸로 다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한 편 한 편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USB 하나지만 이 USB 하나가 100개, 1000개, 만 개로 복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과거에 뭐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뭐 동부 독일 이런 독재 권력이 망할 때는 반드시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경이 터지면서 탈출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서 국민의 50% 이상이 외부 정보에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제 그 폭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정보 접근율이 북한 주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명 중 1명만 겨우 듣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50%까지 올리게 되면요. 북한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총을 쥐고는 인민군 군인들이 네. 이거를 남한을 향해서 예, 들고 있다가 그 총구가 바로 평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정보의 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진보 정권 하겠습니까? 더더욱은 안 더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우리 민간이 해야 돼요. 민간이. 그리고 네. 지금 미주의 많은 교회들, 많은 교포들이 지금 북한에 뭐 병원 짓는다, 과기대 짓는다 다 돈 퍼다주고 있는데 뭐 돈도 뭐 수백만 불 뭐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지원하지 말고 정말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무기를 알려서 그 정권을 빨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전 대북 지원의 개념을 그냥 바꿔라. 먹을 거 지어주고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무슨 괴대지 너희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그 노예화된 이민들에게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이제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민간으로 벌리려면은 그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한국 정부나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바람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북 지원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게 가짜 지원이냐 진짜 지원이냐 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북한에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주는 물품들이 진짜 이민들에게 간다. 네. 이건 더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북 지원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눈 가리고 이제 그렇게 아웅하는 식으로 조금 주는 식으로 하다가 또 가버리면 또 빼앗고 네. 이게 반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원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북한 정권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유엔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유엔 차원에서 들어가서 유엔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북한 정권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겠죠. 다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다 악용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북 지원의 이런 방식을 개인의 방식이 아니라 국제 기구의 방식을 바꿔서 큰 힘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북한에 도움 주는 것을 먹는 거, 뭐 이런 뭐 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데 그건 물론 사람의 생명 살리고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은 시장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을 통해서 다 먹고 사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 수 있다는 다 얘기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걸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고요. 이제는 그 개척된 북한 주민의 힘으로 개척된 북한의 시장을 활용해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4.19 혁명, 이런 민주화 혁명처럼 북한 주민도 그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게 만드는 거, 빨리 끝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방법입니다. 그 이해란 박사도 바로 우리 강철환 대표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모든 탈북자뿐이 아니라 북한 주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대북 지원 단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미주에서 보면은 그 자칫하다가는
그 혹시 그 남한이 북한한테 먹히지 않느냐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저 한국의 많은 탈북자 3만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전전긍긍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미군이 철수하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사드 같은 것들을 지금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한국을 방위하려고 배치하려고 하는데 방위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수가 그걸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을 방위하고 싶은 미국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 그렇게 나오게 되면 사드 빼겠다. 미군도 빠지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 그냥 관계없이 북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너네는 니네 그렇죠. 알아서 해라. 그렇죠. 미국 북한의 핵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한국 승인 없이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좌파 진보도 중요하지만 자꾸 사람 우리 한반도의 운명, 이 한반도의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그 생각을 해서 엉망으로 가게 만들지 말아라. 응?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고 미군이 빠지게 되면요, 북한이 쳐내려옵니다. 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이 강하고 방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말 굶주린 늑대고 대한민국은 배부른 돼지입니다. 이건. 예? 그 배부른 돼지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군이 지키지만 강력한 동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히 북한의 이 독재 권력이 그렇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완벽한 이 방어 체계를 대한민국의 정부 세력들이 그걸 허물겠다고 하고 있고 그걸 한국 정부가 그걸 만약 승인한다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은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우리 교민 사회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북한의 어떤 그 전쟁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그 공격보다는 지금 강철원 대표의 그 조직이 하고 있는 북한 체제 내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김씨 왕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활동이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강철원 대표께서 좀 더 그 힘을 많이 모아서 그러한 그 활동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